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디테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결국은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서 꽉 붙어있는 본드, 얼마큼 부착이 돼 있느냐, 또는 빠지지 않고 아까의 벨트를 잡고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얘를 꽉 빠지지 않게 잡고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벨트의 경우를 우리는 그거를 앵커리지 하는 거다. 그래서 정착이라고 얘기하고,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우리는 부착이라는 특이한 용어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방금 이제 부착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부착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콘크리트와 철근의 경계면에. 그 부착 응력들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그 부착이 어떻게 파괴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은 잘 안 먹는데 예전에 비비빅 되게 좋아했어요. 비비빅 아이스크림 알아요? 비비빅 아이스크림 알지? 얼음 단단하게 얼려 있을 때 우리는 그 막대기하고 그 얼음 사이에 약간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거를 끝까지 다 먹을 때까지 막대기를 들고 먹을 수가 있었잖아, 그지? 근데 날이 너무 더워져 갖고 잠깐 놀면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싹 녹아서 땅에 떨어지는 것 말고도 막대기가 쑥 빠져,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 파괴를 얘기하면서 왜 비비빅을 얘기하지? 이런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 철근을 쑥 잡아당기면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꽉 붙어 있었던 부착이 깨지면서 비비빅에 막대기 빠지듯 철근이 쑥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우리가 pull out fail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근과 콘크리트가 마찰이든 어떤 형태로든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쑥 빠지면서 깨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부착 파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둘 사이의 응력을 증가시키는 요소라든지 부착 응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긴 철근이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딱 자르잖아. 자르는 경우가 이제 있을 텐데, 뭐 부재의 사이즈가 5m밖에 안 되는데 철근이 7m짜리면 그렇게 7m짜리를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철근을 자르기도 하고, 그래도 자른다는 거는 불연속의 시작이 되니까 자르는 것보다는 꺾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굽힘 또는 절곡,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절곡이라고 배웠는데 절곡이라는 표현이 좀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굽힘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생소해 철근의 절단 또는 굽힘, 나는 절단 또는 절곡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정착 길이, 이게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벨트 생각해. 벨트, 내가 물에 빠진 사람 구했는데 내가 벨트를 쫙 구했는데 벨트의 끝이 한 1cm가 저 아래에 있는 사람 손에 닿으면 죽어도 못 올라와, 그지? 그러면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고, 어떻게? 벨트에 버클이 있는 부분을 내려다 주면 그거를 자꾸 운이 좋게 올라올 수도 있지, 그지? 그래도 올라오기 쉽지 않지. 왜냐하면 그 반대를 내가 잡고 있어야 되니까. 1cm밖에 나도 못 잡으면 땡길 수가 없잖아. 등산 같은 데 가서 아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밧줄로 구할 때 맨 먼저 어떻게 해? 밧줄을 자기 몸에 수없이 먼저 감아, 그지? 그 다음에 내려보내지. 왜? 제가 땡겨도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되는. 우리는 그러한 개념.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1cm 들어가서 봤을 때는 철근이 콘크리트에 묻혀있네 라고 하지만 콘크리트의 인장력이 가해져서 얘가 원하는 만큼의 인장력을 받게 되면 빠지잖아.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8cm 정도 들어가니까 철근이 빠지지 않고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얘가 항복을 하면서 여기에서 연성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마만큼의 길이, 요마만큼이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정착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착 길이의 개념은 되게 중요하죠. 인장 철근에도 얘가 있을 수가 있고 압축 철근에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안에 이렇게 훅 고리가 된 거는, 아니면 이 안에 이런, 이거 되게 좋다, 이 안에 이렇게 딱 플레이트가 붙은 경우는 없이 얘 있는 경우보다 정착 길이가 확실히 줄겠지. 확실히 줄 거 아니야. 얘 밑에 얘가 이만큼 크게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헤디드 바에 대한 정착 길이, 인장 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 압축 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 갈고리 철근에 대한 이런 각각의 정착 길이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다 있어야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설계하려고 하는 이 쉽게 우리가 이제 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한 15m짜리인데 우리 받을 수 있는 철근은 최대 12m짜리까지 밖에 안 나가는데 여기 만약에 하나 스퀘어 같은 데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12m짜리도 못 오지. 안암 오거리 같은 데서 트럭이 12m짜리 철근을 갖고 턴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고대에서 공사를 하려면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최대 철근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한 8m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만드는 게 15m다. 그러면 연결을 안 하고선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철근의 이음, 철근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 하나. 철근을 이어야 되니까 저희가 새로 개발한 이 이음 방법을 사용하시면 말이죠 하면서 여기에 볼트형 너트형으로 돼서 이쪽 철근에 얘를 용접하고 이쪽 철근에 얘를 용접해서 이렇게 볼트 너트식으로 두 철근을 연결하면 완벽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하지만 연결을 안 한 철근보다 더 완벽한 철근은 없어요. 알겠지? 연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게 앞에 용접을 시킨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 기계적인 접합을 한다든지 어떤 것도 좋고 우리가 필요 불가피하니까 사용하는 건데 용접하지 않은 원래의 철근 한 가닥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요번에 여러분들이랑 내가 얘기할 거에 다예요. 봐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고 작년에 강의를 했었던 것이라도 너무 디테일하고 그런 것들은 내가 좀 건너뛰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합니다.